안녕하세요. 오늘은 기술사 등 시험 준비를 하는 모든 수험생 허리 관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어, 오늘 내용을 좀 끝까지 들어보면 그렇구나. 나는 앞으로 이렇게 허리를 관리해야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 겁니다. 어, 일단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어, 중고등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수학 공부는 머리로 하는 게 아니고 뭐 손으로 이렇게 푸는 거다. 그리고 또 하나 공부는 머리로 하는 게 아니다. 엉덩이로 하는 거다. 그만큼 책상에 진득하게 오래 앉아 있어야 한다는 말을 하는 거죠. 뭐 그렇게 해서 뭐 힘든 고3 시절을 지나고 뭐 힘들게 취직 준비를 해서 나중에 이제 회사에 취직을 해도 바뀌는 건 별로 없습니다. 음, 현장에 계신 분들은 뭐 몸을 움직이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많을 거고요. 뭐 반대로 사무 아니면 뭐그 기술직 분들은 책상에 앉아갖고 관련 자료를 책상에 펼쳐놓고 뭐 인터넷 뒤져가면서 각종 보고서를 씁니다. 책상에 오래 앉아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취직을 해도 책상에 앉아 있어야 하는 것은 뭐 큰 차이 없는 것 같아요. 의자에 오래 앉아 있으면 뭐 시간이 지나면서 몸의 하중을 허리뼈, 그러니까 척추가 받게 되죠. 그 당연히 허리가 아파질 수밖에 없고 또 무거운 머리를 목이 지탱하고 있어야 되니까 목도 아파질 수밖에 없습니다. 뭐저 같은 경우는 최근 3년 전에 뭐 허리가 되게 좀 아팠던 적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때 허리에 대해서 뭐 이것저것 찾아보게 되었어요. 등뼈, 그러니까 우리의 척추는 우리 몸의 중심 골격을 이루고 이 척추뼈 사이로 뇌에서 온몸으로 뻗어나가는 중추신경이 지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척추뼈 주위로 기립근 같은 근육들이 붙어서 우리가 두 다리로 직립보행이 가능하게 됩니다. 음, 뼈 해장국집 가서 뭐 등뼈 해장국 아니면 뭐 감자탕 뭐 이런 거 시켜 먹잖아요. 그거랑 똑같아요. 등뼈에 붙어 있는 고기를 뜯어 먹고요. 그죠? 그래서 더 잘 뜯어 먹으려고 서로 붙어 있는 등뼈를 손으로 잡아서 떼서 그 사이에 있는 고기를 발라 먹고 또 등뼈 구멍에 있는 뭐 전선처럼 생긴 뭐 하얀색의 중추신경도 젓가락으로 빼먹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네 사람 등뼈나 돼지 등뼈나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어, 그리고 머리가 이렇게 있으면 맨 위부터 경추, 흉추, 요추, 천추, 미추 뭐 이런 순서로 부르고요. 그리고 여러 개의 작은 뼈들이 연결돼서 척추를 이루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요걸 좀 확대해 보면 각각의 작은 뼈들이 연결돼서 이죠 척추를 이루는 거고 그리고 각각의 작은 뼈들은 요 디스크라고 부르는 단단한 젤리 형태의 만충제로 이렇게 연결돼 있어요. 그러니까 척추뼈가 이렇게 있으면 디스크로 이렇게 연결돼 있는 거죠. 요게 만충 역할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요 완충제가 우리가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아니면 뭐 허리를 굽혔다 펴는 반복 동작을 하면 이때 가해지는 하중을 이 완충제가 받아주는 거예요. 그죠? 뼈가 받고 완충제는 그 힘을 이제 완충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 완충제가 뭐 과다한 하중에 의해서 눌리거나 아니면 뭐 옆으로 튀어나와서 중추신경을 누르게 되면 요게 이제 아프게 되는 거예요. 요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눌리는 정도가 심해지면 발이 저리게 되고 또 아프게 되는 겁니다. 어, 저 같은 경우는 뭐 일하고 또 뭐 공부한다고 앉아있는 시간이 많았어요. 그래서 사무실에서는 의자에 앉아있는 시간이 많았고 그리고 집에서는 방바닥에 좌식 탁자 놓고 책상 다리로 앉아있는 시간이 많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허리병원에서 갔을 때그 의사가 하는 말이 바닥에 이렇게 철퍼덕 앉는 게 허리에 아주 안 좋은 자세라고 하더라고요. 음, 그리고 주말에는 또 논에 가서 일을 하고, 왜냐하면 이제 때 되면은 뭐 이삭거름도 줘야 되고, 뭐 비료를 뿌리고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자전거를 많이 탔어요. 하여튼 맨 처음 증상이 어떻게 시작되었냐 하면은 저 같은 경우 그러니까 집에서 아침마다 이제 맨손 체조를 하는데 어느 날 서 있는 자세에서 왼다리하고 오른다리를 이제 번갈아 가면서 무릎 펴기 하는 동작이 있는데 이걸 하는데 오른쪽 엉덩이 쪽이 살짝 당기는 거예요. 그리고 장거리 운전을 하게 되면 오른쪽 엉덩이 아래가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이때 병원에 갔어야 되는데, 그죠? 병원에 갔어야 하는데, 뭐 그냥 좋아지겠지 하고 그냥 살았어요. 그래서 이제 시간이 더 지나면서 오른쪽 다리가 이제 더 불편해지고, 밤에 잘 때 아파요. 아프고, 가끔 발도 찌릿찌릿 하면서 이제 저린 거예요. 그 지경까지 갔어요. 그래서 결국 그 동네에 있는 한의원 있어요. 한의원. 한의원 가서 침 맞고 뭐 물리치료도 받고 이렇게 해서 한동안 좀 다녔어요. 근데 이렇게 다녔는데 이렇게 해도 한의원에서 이렇게 해도 뭐 별 차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저희 와이프 손에 이끌려서 허리 병원에 이제 끌려갔어요. 예, 끌려갔어요. 그래서 이제 MRI를 찍었는데 결과가 이제 하는 얘기가 요추, 그죠? 요추 4번, 5번 협착, 그리고 요추 5번, 그리고 천추 1번 탈출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일상생활도 해야 되고 회사 생활도 해야 되고 이렇게 하는데 뭐 결국 뭐 좋아질 것 같지 않아서 일단 고민하다가 결국은 시술을 받기로 결정을 했어요. 어쨌거나. 그래서 제가 받은 시술은 내시경 시술이었는데 방식은 요추 5번하고 천추 1번에 위치하는 허리 부분을 약 1cm 정도 째고 그 허리뼈 사이에 그 구멍이 있어요. 그래서 그 구멍으로 내시경 기기를 집어넣어서 이 튀어나온 디스크를 잘라내는 방식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병원 시술 뭐 이런 건 또 처음이라 일단 시술을 위해서는 뭐 하반신 마취를 하는데요. 꼬리뼈가 있어요. 꼬리뼈. 꼬리뼈에다가 가는 바늘을 찔러서 마취약을 집어넣어요. 되게 따끔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더 굵은 바늘을 찔러서 마취약을 더 넣어서, 그죠? 광경이 광경이 더 크면은 이송이 많이 되겠죠. 그래서 마취약을 더 넣어서 마취를 시켜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시술이 이루어지는데, 수면 마취를 하고서 받아도 되고 아니면은 뭐 맨정신으로 시술을 받아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저는 겉보라서 그냥 수면 마취 해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들었는데, 뭐 어떤 사람 같은 경우는 뭐 맨정신에 의사하고 뭐 이야기 나누면서 안 아파요? 예, 괜찮아요. 막 뚝뚝 소리 나면서 그렇게 시술 받는 사람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시술은 뭐 한 1시간 30분 정도 걸렸고요. 그리고 시술이 끝나면은 수면 마취 상태에서 이제 정신이 돌아오고요. 미인은 이제 끌차에 실려서 맨 처음에 이제 입원했던 입원실로 옮겨집니다. 예, 저는 6인실에 입원을 했었고요. 제가 입원했을 때 이미 5사람이 먼저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에 이제 한 사람은 뭐 60대 넘은 그 농사 짓는 분이었는데, 농사일을 하다가 디스크가 이제 파열됐대요. 파열돼서 등을 5cm 째고 수술을 했다고 하고, 그리고 이제 또 한 분은 마찬가지로 남자인데 50대 중후반이었어요. 근데 이분은 이미 디스크가 탈출되고 나서 허리 근육을 이제 강화한다고 이제 운동을 하다가 헬스 뭐 이런 걸 했나 봐요. 그러다가 이제 파열돼 갖고 터진 거죠. 그래서 이분도 마찬가지로 이제 5cm 째고 수술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한 명은 세 번째, 뭐 이 사람은 이제 20대 이제 젊은 남자였는데 복대만 차고 있었고, 그리고 뭐 그냥 좀 쉬는 뭐 이런 분위기였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한 명은 제가 입원하자마자 짐 싸들고 퇴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전날에 들어와 갖고 그 풍선 확장술을 받았대요. 풍선 확장술. 그래서 이거 받고 나서 뭐 다음날 뭐 바로 퇴원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저랑 거의 이제 비슷한 시간에 입원실에 들어온 이제 40대 초반 남자가 있었는데, 이분은 입원실에서 누워 있으면서 이렇게 수술 기다리면서요, 아프다고 그냥 끙끙거리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물어봤는데, 같이 있으면서 물어봤는데, 이분이 이제 그 톱밥 있잖아요. 톱밥을 그 운송하는 그 BCT 차량 운전 기사였대요. 근데 이제 장거리 운전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BCT 차량에 이제 대형 호수를 끼고, 뭐 호수를 껴야지 뭐 빼내고 뭐 집어넣고 하겠죠. 그래서 그 호수를 끼고 떼고 뭐 이런 걸 하다가 허리가 이제 아팠대요. 그래서 이분은 한의원만 댕겼대요. 한의원만. 침 맞고 물리치료 받고 이거만 한 거예요. 그러다 이제 결국 터져갖고, 디스크가 터져갖고 병원에 갔다고 하더라고요. 허리를 못 움직였대요. 일어나지도 못하고. 그래서 일단 제가 먼저 시술을 받고, 이분이 이제 그 다음으로 이제 수술을 받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분은 뭐 피주머니까지 차고 소변 주머니까지 뭐 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들은 겉으로 보기엔 다 멀쩡해 보였어요. 물론 뭐 제가 그 사람이 아니니까 저는 잘 알 수가 없죠. 근데 겉으로 보기엔 되게 멀쩡해 보였어요. 근데 이 BCT 차량 운전기사분은 되게 아파 보였어요. 정말 아파 보였어요. 그리고 한의원은 정말 아닌 것 같아요. 차라리 아프면 차라리 한의원 말고
병원을 가세요. 한의원은 정말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시술을 받고 나서 이제 입원실로 오면은 2시간 동안 그냥 누워만 있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움직이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2시간이 지나면은 이제 복대를 채워요. 복대 차는 방법도 알려주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일어나는 방법도 알려줘요. 그냥 벌떡 일어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해서 팔로 이제 지지하면서 이렇게 상체를 일으키고 뭐 이렇게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2시간 지나고 나서 복대를 차고 보조기가 있어요. 그 손 대고 이렇게 잡고 걷는 거요. 그래서 이제 보조기에 의지해서 좀 걸으라고 하더라고요. 그 복도를 한 바퀴, 두 바퀴 좀 걸으라고. 근데 걸어져요. 그리고 이제 금방 말한 이제 BCT 차량 운전기사분도 뭐 피주머니, 오줌주머니 차고 있어도 금방 걷더라고요. 이게. 우리 몸이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근데 3일째 되니까는 발이 더 저리더라고요. 수술하기 전보다. 그래서 이제 4일째 되는 날이 이제 입원하고 나서 4일째 되는 날이 이제 태어나는 날이었는데, 태어나면서 이제 수술했던 의사한테 물어보니까 일단 복대는 8주는 계속 차야 되고, 그리고 일단 퇴원해서 많이 걸어라, 걷는 시간을 늘려라, 그리고 지금도 더 저리냐, 그래서 그렇다, 그러니까 상태를 더 지켜보고 뭐 나중에도 그러면은 등을 째고 확인해봐야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째고 확인해봐야 된다고 하니까 이 사람이 돌팔인가 뭐 생각을 했어요. 근데 별 방법이 없어서 하여튼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저 태어나는 날에 그 BCT 차량 운전기사는 뭐 밖에 나가서 담배도 피우고 오고 뭐 할 정도로 회복이 금방 되더라고요. 우리 몸이란 게 참 신기합니다. 음, 그래서 이제 퇴원하고 이제 집에 왔죠. 택시 타고. 택시 이제 뒷자리에 이제 누워서 왔어요. 뒷자리에. 그래서 이제 집에 이제 누워 있으면 이제 복대를 누워 있으면 복대를 풀고, 그리고 이제 잠깐이라도 일어나서 이제 움직여야 되면은 이제 복대를 차고 움직이고 그랬어요. 그래서 회사에는 병가를 4주를 냈어요. 4주. 병가를 4주를 냈어요. 그래서 근데 시간이 엄청 안 가더라고요. 낮에 자고, 그 낮에 자니까 이제 밤에는 잠이 안 오죠. 그리고 어떻게 된 게 이제 시술을 받고 나서 팔이 더 저리고 땡기니 이거 크게 잘못된 거 아니냐. 어? 야, 이거 안 좋아지면은 나중에 회사는 다닐 수 있을까? 어? 회사를 못 다니게 되면 어떡하냐? 어? 뭐 먹고 사냐? 어? 가족들은 어떻게 보살피냐? 뭐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어요. 그리고 집에만 있다가 이제 태어나고 나서 열흘째 되는 날에 처음으로 이제 집 근처로 이제 나가서 걸었어요. 그래서 걷는데 다리가 더 땡기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시술이 잘못된 거 아니냐, 어? 이 사람 돌팔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또 했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도 매일 아침 저녁으로 나가서 걸었어요. 땡기다가 괜찮다 반복됐고, 뭐 발저림도 이제 반복됐고요. 그리고 이제 병가 4주가 이제 끝나면은 출근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출근을 하기 위해서 이제 운전을 했어요. 어떻게 먹고 살아야지. 그 직장이 집에서 멀어서 50분 가다 10분 누워서 쉬고, 50분 가다 10분 누워서 쉬고, 이걸 반복했어요. 차에서. 그리고 이제 이때부터 이제 운전을 할 때 운전석 이제 등받이를 뒤로 많이 눕혀서 거의 뭐 누워서 운전하는 것처럼 해서 허리에 대한 부담을 뭐 최대한 운전석 등받이로 분산시켰어요. 당연하죠. 운전석이 이렇게 돼 있으면 사람이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하중이 이제 이렇게
가해지냐, 아니면 이걸 이렇게 좀 눕혀서 하중을 이렇게 분산시키냐, 그 차이죠.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하고 있고요. 지금도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의 뭐 누워서 운전을 하니까 허리에 부담이 훨씬 적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사무실에 가자마자 의자를 바꿨어요. 보통 이제 의자가 보통 이렇게 생겼잖아요. 뭐 이렇게 생긴 거 있잖아요. 여기 바퀴 달리고, 그죠? 여기 목바지 있고, 그죠? 목받침 있고, 뭐 이렇게 앉잖아요. 여기 뭐 목에 오고, 그죠? 이런 걸 많이 쓸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등받이가 여기 목 부분까지 오는 의자를 많이 쓸 텐데, 저는 그냥 회의실 가서 회의실 의자로 바꿔왔어요. 그래서 이제 회의실 의자는 이게 더 낮아요. 그죠?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이제 다리도 이제 이렇게 네 개 달리고, 그죠? 다리도 이렇게 네 개 달리고. 그래서 이 앉으면은 이렇게 돼요. 요 정도밖에 안 와요. 그래서 요 정도밖에 안 오니까 등을 이렇게 기댈 수가 있어요. 등받이에 이렇게 기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허리에 받는 하중을 크게 줄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많이 걸었어요. 아침에 걸어서 출근하고, 점심 먹고, 걷고, 저녁에 또 걸어서 퇴근하고, 그랬어요. 근데 이때까지도 이제 4주 지났죠. 이때까지도 의자에 좀 한참 있다가 일어나면 다리가 땡기면서 저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운전하고 내릴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래서 아 이거 뭐 좋아지긴 하는 거냐, 아 이거 시술하지 말고 그냥 버텼어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시술을 하고 나서 52일째 되는 날이 돼서 이제 병원에 이제 내원하는 날이 돼서 이제 병원에 갔어요. 그랬더니 의사가 이제부터는 이제 복대를 풀고 살으려고 하더라고요. 8주 만에 드디어 복대가 해제됐어요. 8주 만에. 네? 8주 만에. 그리고 이제 복대 풀고 나서도 뭐 많이 걸었어요. 이제 그러다가 76일째 되는 날이었는데 운전을 이제 한참 하고 나서 내렸는데 다리가 이제 땡기지도 않고 뭐 저리지도 않은 거예요. 야, 이거 사실은 약간 있긴 한데 엄청 약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 스스로도 엄청 신기하고 좋았어요. 그 이상했던 게 거의 이제 정상으로 돌아온 거죠. 그래서 이게 제가 시술 받은 지 76일째, 그러니까 11주 되면서 이게 눌린 신경이 펴졌나 봐요. 눌린 신경이 이렇게 펴졌나 봐. 그러면서 이제 많이 좋아졌어요. 그 이후로도 많이 걸었고요. 그리고 그러다가 다시 이제 병원에 이제 내원하는 날이 돼서 병원에 갔어요. 이때도 뭐 미약하게나마 뭐 저림 땡긴 현상은 있었어요. 네, 많이 없어졌죠. 근데 이때 병원에 가니까 뭐 의사가 엑스레이를 찍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엑스레이를 찍으니까 뭐 특이사항은 없고 이제 병원에 안 와도 됩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바닥에 앉아서 양반 다리는 해도 되는데 가급적은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땅바닥에 이렇게 처서덕 앉아서 이렇게 양반 다리 하고 앉는 거, 이것도 허리에 엄청 안 좋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좀 더 지나서 시술 받고 125일 지나서는 그 울산 있잖아요. 경남 울산. 거기 이제 간월산이라고 있어요. 거기를 저희 와이프하고 걸어 올라갔어요. 그래서 올라가서 이제 뭐 억새밭 그게 있어요. 뭐 울산 알프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갔다 왔어요. 뭐 표고가 1087m였는데 여기를 걸어 올라갔어요. 이제 의사는 뭐 시술 받고 6개월
지나서 이제 등산을 하라고 했는데 저는 그냥 4개월 지나고 등산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시술 받고 141일 지나서는 회사에서 이제 탁구도 이제 시작했어요. 다시.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가볍게 했고, 그리고 이제 공 두들 때는 다리를 낮춰서, 그러니까 허리 안 구부리고 다리를 이렇게 낮춰서 이렇게 두었어요. 근데 또 운동이라는 게 또 하면 또 욕심이 나더라고요. 또 그거 볼 그거 안 놓치려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5달 되면서 운동도 이제 시작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은 이제 시술 받은 지 이제 3년 정도 지났어요. 3년 정도 지났는데 평상시에 관리도 하고 뭐 나름 신경 쓰면서 계속 살고 있습니다. 뭐 일상생활을 하던가 뭐 가벼운 운동을 하던가 텃밭 경작하고 하는 데는 뭐 지장이 없고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근데 살아가면서 뭐 허리 한 번도 안 아프고 또 목 한 번도 안 아픈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뭐 과거에 젊을 때부터 이렇게 복귀해보면 한 번에 갑자기 이렇게 확 나빠지는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뭐 공부한다고 좀 많이 앉아있긴 했습니다만 뭐 그간 뭐 생활하면서 뭐 반복되고 뭐 이런 행동이나 습관들이 쌓여서 뭐 허리도 아파지고 목도 아파지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지금은 나름 신경 쓰면서 이제 관리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운전할 때, 그죠? 운전할 때 운전석을 뒤로 이렇게 눕혀서 운전하는 습관을 들였고요. 웬만하면 이제 많이 누워서 하중을 이제 분산시키는 겁니다. 그죠? 전에는 이렇게 했어요. 꼿꼿하게 90도 가까이. 그리고 웬만하면 이제 장거리 운전할 때는 쉬었다 갑니다. 중간에. 그래서 전에는 뭐 3, 4시간 거리를 가야 된다 하면은 뭐 한 번도 안 쉬고 그냥 쫙 갔거든요. 한 번도 안 쉬고 그냥 쫙. 근데 지금은 뭐 쉬고 싶으면 쉬었다 가고 뭐 그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이제 책상 다리로 앉거나 뭐 이런 건 웬만하면 안 하고요. 웬만하면 의자에 앉습니다. 의자에 앉고 소파에 앉고 식당 갈 때도 의자 있는 데를 갑니다. 그리고 아침에 이제 머리 감고 씻을 때도 샤워기 틀어놓고 샤워기 이제 벽에 걸어놓고 서서 씻고요. 그리고 사무실 책상 의자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렇게 등받이가 낮은 회의실 의자를 사용해서 허리를 최대한 기댑니다. 그리고 틈날 때마다 음악 들으면서 많이 걷고요.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이게 팔굽혀펴기를 해요. 팔굽혀펴기. 아침 저녁으로 100개씩 하면 100개. 100개씩 하니까 이제 하루에 200개죠. 하루에 200개죠. 그래서 전에는 이제 뭐 플랭크가 좋다고 그래서 그죠? 이렇게 팔꿈치로 엎드려 뻗쳐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했는데 재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팔굽혀펴기를 한 30개씩 이렇게 3번 이렇게 하면은 100개 금방 할 수 있어요. 팔굽혀펴기 이거 좋은 운동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뭐 배도 좀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갑바가 많이 단단해졌어요. 그리고 무거운 건 잘 안 들어요. 그래서 이제 마트 가서 이제 장 보고 와야 되잖아요. 뭐 생수도 사오고 뭐 고기도 사오고 뭐 해야 되잖아요. 전에는 그냥 이렇게 그 종이 박스에 이렇게 담아서 이렇게 들고 가고 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안 하고 그 보면은 그 바퀴 달린 접이식 카트가 있어요. 요렇게 생긴 건데 여기 요렇게 이제 손잡이 있고 요거 들고 잡고 이제 이동하고 바퀴
바퀴가 요렇게 달려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접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렇게 생긴 접이식 카트에다가 짐 다 싣고 끌고서는 이제 집 안에까지 들어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허리를 이렇게 뒤로 젖히는 동작을 자주 해주고 있어요. 이거 보면 맥켄지 운동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몸을 뒤로 젖히면은 이 눌린 디스크가 펴지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인터넷이나 유튜브 검색하면은 뭐 다양한 정보가 나올 겁니다. 그리고 평상시에 이렇게 걷거나 뭐 이렇게 할 때도 정말 이제 남이 보기에 쟤는 왜 저렇게 거만해? 왜 이렇게 거만하게 걸어? 뭐 이렇게 좀 생각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좀 몸을 좀 뒤로 젖히고 좀 많이 펴서 이렇게 걷습니다. 뭐 의도적으로 이렇게 해요. 그리고 일단 마지막으로 일단 최대한 몸을 아끼면서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튼 젊다고 뭐 지금 괜찮다고 이게 막 쓰지 말고 아껴 쓰는 게 제일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지금 괜찮다고 이렇게 몸을 막 쓰면 언젠간 증상이 와요. 언젠간 증상이 와요. 그리고 이건 진짜 마지막인데, 그 지난 여름에 올해 여름에 도쿄 올림픽 있었잖아요. 뭐 코로나인데 뭐 하냐 마냐 하다가 1년 연기하고 해서 이제 여름에 했었는데, 음, 참가한 선수들 보니까 그 있어요. 그 역도에 이선미 선수라고 있더라고요. 역도에 이선미 선수가 있는데 이분은 디스크 수술을 받았대요. 디스크 수술을 받았는데 뭐 역기 막 버쩍버쩍 들어올리고, 그리고 도마이죠. 이렇게 뛰어가서 이렇게 도마 이렇게 띵틀 같은 거 짚고 나서 이게 막 몇 바퀴 도는 거 있잖아요. 도마에 신재환 선수라고 있대요. 신재환 선수. 뭐 이분 언론 보도 난 거 보니까 이분은 철심을 박았대요, 여기다가. 하여튼 정확히 어딘지 모르지만 하여튼 척추에다가 철심 받고 메달까지 따고. 그래서 이거는 뭐 관리 잘하고 운동 열심히 하면 뭐 사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는 뭐 그런 거죠.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이 제일 긴 것 같네요. 일단 모든 분들 허리 조심하시고 건강하시고 또 공부 열심히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